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호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로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공개했고 AI PC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간밤 엔비디아가 CES에서 반도체 3종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번 반도체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자, 기사 내용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23년도에 최대 화두 이 AI였는데요. 이 AI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요,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난해 AI 기술의 발전의 수혜를 너무나 크게 봤었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24년도에도 이어가겠다라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CES 2024 이제 개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 가정용 PC에서 쓸 수 있는 엔비디아 AI 칩을 3종을 공개했습니다. RTX 4060, RTX 4070 Ti, RTX 4080 슈퍼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사실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게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굉장히 고성능의 GPU 카드였었는데 이 칩들을 잘 활용한다면요. 가정용 PC에서 이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입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한 개당 수만 달러에 달하는 수천만 원짜리의 반도체 칩을 인공지능 개발사에게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칩 역시 기존에는 게임 개발을 해왔었던 엔비디아가 고성능 칩을 개발하던 중에 이 인공지능이 대박이 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많이 입었었던 것인데요. 이번엔 가정용 PC에서 과연 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칩이 얼마나 큰 성능을 발휘할 것이느냐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요, 지난해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들을 경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서요,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개인의 PC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반도체 하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인데요. 또 보니까 이번에 공개된 반도체가 이 규제를 피해가는 반도체라고 하던데요. 향후 계획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한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달해 버리면 미국의 국방에 방해를 되고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반도체 칩을 팔아가야 되는 것이 기업의 숙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는요, 미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만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출시가 예정돼 있었던 H20, L20, L2라는 반도체 칩인데요. 이 칩들은 고성능 칩입니다. 하지만 이 고성능 칩에 대해서도 다운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정부가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라고 입장을 펼치면서 그간 만드는 것과 수출이 막혀 있었는데, 오는 2분기부터 이 중국 정부, 중국 기업에 대한 이 AI 칩이 수출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가정용 시장에 진출하는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이 중국 시장에 대한 확대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일 종가 기준은 522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490달러 선에 머물렀던 엔비디아 주가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한 현재 상황, 한 전문가들은요, 1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질주 올해 어디까지 될까? 정말 저도 그 결과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엔비디아와 관련한 기사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유럽 소식을 오랜만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CES의 분위기도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연초에 다소 부진했지만 결국엔 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엿보이고 있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이죠.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독일 농민 시위로 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정부의 농업용 경유 보조금 삭감 조치로 현재 독일에서는 이 농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전국 시위도 예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에서는 CES를 통해서 많은 ICT 기술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 그리고 농민들이 이렇게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격차가 커 보이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트랙터들이 독일을 대표하는 고속도로죠. 아우토반에 많이 진출을 해서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에 나서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독일의 법원의 판결이 있는 이후에요. 독일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들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조금의 축소인데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농업업계였습니다. 경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원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안 그래도 높아진 유가 때문에 부담이 컸었던 상황,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경유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 농가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경유 보조금을 다시 올려달라라는 시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시위가 여기서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철도 관련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요.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3일간의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주름 잡아왔던 대표적 국가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과연 유럽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편 어제 저희가 또 방송에서 짚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유로존의 11월 소매 판매가 또 감소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같이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의 경제, 지표들도 안 좋다라는 것인데요. 실물적인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표들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소비가 감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3%나 감소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요, 바로 지난해 11월 데이터인데 추세적으로 연말인 12월까지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말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세일도 많이 하고요, 소비를 많이 촉진하는 달이고 연말인데 이때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24년 초에도 계속해서 안 좋은 소비 감축,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럽은요, 여러 가지 전방위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24년의 위기, 유럽에서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함께 또 유로존의 소매 판매 감소 소식까지 두 번째 기사로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기사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효과들이 있었는데요. 이 스포츠 시장에서도 인플레 효과가 많이 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오타니 선수의 몸값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여러 유럽 축구 선수들의 몸값도 연일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기업 바로 나이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뉴스라서 간단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어떤 소식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인데요. 자,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가 27년 만에 결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무려 27년간 지속됐던 이 골프의 전설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가 간밤 파트너십 종료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사실 이 타이거 우즈의 지난 스캔들이나 또 부상에도 이 나이키가 계속해서 이 타이거 우즈에 대한 후원을 이어왔던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마침내 좀 여러 소문을 좀 종식시키는 계약 종료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업체이죠. 그리고 여기의 시작은 러닝이었습니다. 이후로 여러 구기 스포츠로 확대가 되면서 나이키 브랜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매출이 좋은 스포츠 기업입니다. 그랬던 나이키가 이 골프 산업에 진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우즈 선수인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이 골프를 중심으로 나이키의 대표적인 홍보 모델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27년간 활동해왔던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와의 전속 계약을 마무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타이거 우즈의 인기 그리고 나이키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러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좋은 뉴스도 있었지만 이 타이거 우즈의 동행이 끝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7년 동안의 활동 동안 이 나이키가 얻은 효과는 약 5억 달러의 홍보 효과를 누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나이키를 대표하는 선수 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하고 있는 운동, 농구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트랜지션이 빠르고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이 브랜드 홍보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골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천천히 빠르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키의 홍보 효과가 훨씬 극대화되는데 효과가 컸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전속 계약 체결이 그만둔다라는 소식은 오랜 기간 전부터 나왔던 루머이다 보니까요. 주가 자체는 현재 큰 흔들림은 없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파트너십이 종료된다라는 점은 미국 현지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키와 이 타이거 우즈의 파트너십 종료 소식까지 오늘도 세 가지 기사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